제작진에게 자신의 집을 소개해주겠다는 오늘의 주인공. 집이라고요? 관리가 좀 안 됐네요. 여기 사세요? 그런데 입구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 곰팡이에요, 곰팡이. 어이구. 시커먼 곰팡이로 빼곡한 벽지. 아이고, 관리가 검은 전혀 안 벽지인 됐네요. 줄. 혹시 잘못 찾아온 걸까요? 우와. 낙찰 받은 지 조금 되긴 했는데 네, 도저히 낙찰이요? 지금 사람이 살지는 못해요. 여기 왜 낙찰 받으시고? 왜? 돈이 되니까. 돈이요? 낡은 집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남들이 찾지 않는 집에서 돈줄을 발견한다는 경매의 여왕. 이선미 씨의 독한 성공 비법. 함께 찾으러 가볼까요? 농산 경매의 여왕? 이른 아침 빌라촌에 도착한 선미 씨. 오늘 이쪽에 물건이 하나 나와 있어가지고요. 한번 뭐 입찰해도 괜찮은지 한번 현장 조사 임장을 나왔어요. 낯선 동네, 좁은 골목을 발품 팔아 다닌 지도 어느새 12년. 하지만 길 찾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네, 저쪽에 있네. 마침내 점 찍어둔 경매 물건을 찾은 듯한데요. 역세권이네요, 그래도. 제일 먼저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빌라의 가격과 사진을 확인해 봅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유찰이 한 번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정가가 한 1억 100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7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경매 물건은 내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 건물 외부를 최대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데요. 저기 지금 석회석 논물이 빗물 타고 내리다가 지금 고드름처럼 이렇게 엮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누수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 확인도 필수랍니다. 누수네 누수. 비가 아니고 누수야. 이쪽에 지금 계속 젖어 있네. 주차장도 누수가 심각한 상태. 그렇다면 옥상의 상태는 어떨까요? 아이고. 이게 무슨 뭐 뻘도 아니고. 방수 페인트가 제 기능을 이뤘습니다. 봐. 이제 방수층이야 이거 다 사가가지고. 시멘트는 물을 잘 먹어요. 그럼 물을 흡수를 해서 밑으로 떨어진다고. 낙찰을 받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누수 상태인지 면밀히 살펴보는 선미 씨. 임시 방편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샌다니까? 선미 씨는 이번 경매 물건 구입은 일단 보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사진하고 많이 틀린가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게 현장에 반드시 와봐야 돼요. 특히나 이런 빌라나 단독주택들은. 왜냐면 틀리거든. 사진은 그냥 일부만 캡처해가지고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현장에 왔을 때 저도 이 정도의 상상은 하지를 못했지. 하지만 낡은 물건이 모두 쓸모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아 새로운 숨을 불어넣으면 그 가치는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요? 지금 이제 낙찰 받아서 공사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 좀 셀프 시공을 좀 하려고. 직접이요? 아유, 옷 갈아입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겠어. 낡은 집을 직접 인테리어해 누가 봐도 살고 싶은 집으로 다시 시장에 내놓는 선미 씨. 어머나. 지나가다가 공사판 있잖아요. 공사한다 그러면 가서 그냥 쑥 들어가가지고 아저씨들한테 물어봐요.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래가지고 그러면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아줌마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런 현장판에 잘 안 오잖아요, 여자들이. 근데 제가 그냥 또 너스레 떨면서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커피 한 잔 이제 사들고 이제 또 얘기하면 또 알려줘요. 이렇게 독학으로 배운 인테리어 기술은 기대 이상의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못해도 1,000만 원에서 1,500은 더 수익이 생겼어요.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 이 집도 수리가 완성되면 얼마만큼의 돈다발이 될지 기대가 된다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 3일 정도 되면 아마 말라서 착 달라붙을 거예요. 자, 끝!
같은 빌라 위층으로 올라가는 선미 씨. 아늑한 분위기인 이곳은 어디인가요? 월세 받는 집인데요. 요거를 조금 특이하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으로 숙소 운영을 해요. 경매 물건을 세 단장해 외국인 숙소까지 운영 중이랍니다. 엄마 왔어. 이제 왔어? 이제 퇴근한 거야? 이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저 도와주고 했던 이제 아주 그냥 보석 같은 딸이입니다. 이쪽에 카페트 밑에 바닥 좀 이렇게 돌돌이 좀 해주고 있어. 엄마 일이라면 항상 두 팔 벗고 나서는 딸 이지 씨. 이렇게 엄마를 각별히 생각하는 남다른 사연이 있답니다. 모든 출장지나 아니면 일터에 저를 항상 끼고 함께 하시곤 했는데 35살의 싱글맘이 된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아왔던 선미 씨. 그런데 그때 제가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갔다가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희귀성 암을. 혹독한 시련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자신만 바라보는 아이들을 보면 절망도 사치였습니다. 나야 사실 뭐 어떻게 되면 사실 되는 거예요. 그냥 별로 그렇게 막 미련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애들은 무슨 죄가 있겠어. 그래서 애들은 잘 키우고 싶었고. 생기가 절박했던 순간 경매는 마지막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애들하고 뭐 해먹고 살지? 진짜 내일 쌀 거리가 있을까? 어떻게 마련하지? 난 이렇게 시작을 진짜 했지. 그냥 조금 돈 벌어보자, 재테크 해보자 이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잠드셔도 아침 7시, 8시 일어나셔서 바로 일을 시작하시고 언제든지 이제 내가 바로 가야 되는 현장이 있다 아니면 바로 지금 당장 봐야 된다 하면 1분의 고민도 1초의 고민도 없이 바로 직진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린 자녀들과 함께 낡은 집을 수리하고 전국 방방곡곡 현장 조사도 다니며 치열하게 걸어온 경매의 길. 12년간의 경매 인생이 이 상자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조금만 갖고 왔어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해 피땀 흘려 얻은 권리증들. 과연 얼마만큼의 결실을 남겼을까요? 그동안 거의 한 200건 가까이 여러 가지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돈이 없이 시작을 했으니까 다 팔고 또 사고 이렇게 낙찰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아이들이 한 몇십 건, 한 3분의 1 정도 조금 못되게 이렇게 남아 있죠. 시간이 날 때면 지방의 소도시를 찾는다는 선미 씨. 야, 지방까지. 오늘은 동해를 찾아 사진 촬영 삼매경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한눈에 봐도 쓸모없는 폐가입니다. 거의 무너진 거 아니에요? 예쁘지 않아요? 네?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이쁘다고요? 아니요, 제 눈에는 너무 예뻐 보여서 얘를 갖다 이렇게 고쳐서 저렇게 고쳐서 예쁜 집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되게 제 눈에 예뻐요.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폐가. 하지만 그녀는 폐가를 고친 이후의 모습을 그려본다고 하는데요. 폐가를 또 이렇게 상품을 만들기가 쉽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입찰을 또 잘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을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과연 선미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뭘까요? 공간이 좀 위치적으로 다른가요? 봤었을 때 여기가 이제 바로 바닷가 조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바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거를 갖다가 뭐 임대를 하거나 팔거나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런 폐가일수록 덜컥 낙찰받는 건 금물.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답니다. 길이 없는 데는 아무리 좋아봐야 사실 별 쓸모가 없어.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라도 길이 작아도
이게 큰 길에서 멀지 않으니까 충분히 공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눈에는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이웃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쏠쏠한 동네 정보를 얻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영태 덕장할 때는 사람들이 여기가 아주 엄청 저기졌어요. 마을로 알았었는데 바닷가 보려고. 현장 조사와 주민과의 대화까지 마치면 어느새 수익까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기본 이게 해놨을 때 완성해놨을 때 그래도 한 장 정도 이상? 한 장 정도 이상. 한 장? 네. 큰 거 한 장이요? 네, 큰 거 한 장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이 남았다는데요. 이건 지역 소식지 아닌가요? 시골 같은 데는 거래 이런 데이터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살펴보면 얼마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폐가를 낙찰받아 성공한 사례가 여러 건이라네요. 여기도 제가 낙찰받은 집. 어머, 벽부터 달라요? 여기도 어머나. 쓰레기집을 낙찰받아서 또 예쁘게 꾸며놓은 집이에요. 이 집도. 바닷가 전망의 아담한 펜션인데요. 옛날 폐가를 낙찰받아서 이렇게 변신한 집이에요. 3년 전 여행 중 우연히 발견한 폐가를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받은 선미 씨. 공들여 인테리어를 한 후 아늑한 펜션으로 만들었던 거죠. 완전히 다른 집 같네요. 이거 5,200에 낙찰받은 거예요. 지금 시세는 지금은 그때 작년인가 부동산 사장님이 와서 혹시 집 팔 생각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3억 넘게 물으셨어요. 특히 경매 어려움을 겪던 코로나19 시기에 숙박업은 새로운 돌파구가 되었다는데요. 금리는 올라가고 그래서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이 펜션 사업을 해볼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펜션으로 해서 돌려서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일반 월세 이렇게 뭐 임대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자꾸 이제 파고들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오늘은 나 홀로 현장 조사가 아닌 여럿이 함께 하는데요. 되게 절실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대. 그래서 내가 그냥 한번 따라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오늘 나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렇게 베란다 쪽에 저렇게 샤시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확실히 수리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혹시 이제 철거가 되기 전까지라도 충분히 임차인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데고. 다른 일을 하면서 수입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경매라는 걸 통해서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도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라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리고 경매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사실 다른 노하우도 되게 많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올 이유가 없어요. 내가 좀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온 만큼 이 친구들은 조금은 지름길을 내가 알려줘서 같이 그거를 갖다가 공유해서 같이 잘 살자. 이게 저의 사실 최종 목표입니다. 독하게 달리고 아낌없이 나누는 선미 씨를 응원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한 건물. 옥상에 빼곡한 태양광 패널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은 바로 공공도서관입니다. 네. 좋습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는 이 도서관에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히 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평점이 많이 높더라고요. 도서관 규모가 큰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잘 관리가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공기도 쾌적해요. 그다음에 이 공간도 넓고. 어쨌든 분위기 자체가 최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도서관에 쾌적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천장에는 기존 백열등이 아닌 저전력 고효율 LED 전구를 사용해 전력을 50% 절감 중. 지하실에 설치된 지열 시스템은 냉난방 에너지 절감에 효과적인데요. 도서관의 모든 공간에 제어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데다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를 땅속으로 배출하고 겨울철에는 땅속에서부터 열을 흡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거죠. 신기하네요. 최근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모두 충당하거나 아니면 일부를 충당해서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양을 최소화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도서관을 찾은 사람들은 에너지도 절약하며 지구의 환경도 지키는 건물에서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오며 가며 들리기가 되게 위치가 너무 좋고요. 겨울에는 또 들어오자마자 이게 따뜻해가지고. 딴 데 가면 이 환풍기 밑에 앉으면 막 이 바람이 막 나오고 이래갖고 그걸 피하고 이러는데 이건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서관에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건물에 패시브 기법을 사용한 거죠. 패시브 기법이란 마치 보온병 안의 물처럼 건물 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건축 기법을 말하는 건데요. 바로 이 벽에 패시브 기법이 적용돼 있다는데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여기 좀 두껍네요. 네, 별빛마루 도서관은 패시브 개념으로 지어져 있어서 벽체가 아주 두껍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되어서 이 단열재가 한 16cm 정도 이런 두께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단열을 하기 때문에 안쪽까지 열기가 침투하지 않아서 성능이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열이 된다 해도 이렇게 창문이 많다면 외풍이 심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유독 도서관에 창문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여기도 큰 창을 사용해서 조명을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로이 유리를 사용을 해서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켰습니다. 놀랍게도 창문을 통해서도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3중 유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단열 효과가 뛰어난 삼중유리.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니 이거 블라인드가 바깥으로 되는 거예요? 바깥에 설치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안쪽에 설치되어 있으면 열은 투과가 되고 햇빛의 조절만 가능한데 이 부분은 바깥에서 설치되기 때문에 열까지 차단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85% 정도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양막이 있어 여름엔 열을 막아주고 겨울에는 따뜻한 햇빛이 들어온다고요. 때문에 이 도서관 건물은 에너지 자체 생산과 절감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 인증 마크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약 5,000건 정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랍니다. 현재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설계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최대 높이와 용적률 기준에 대해서 완화를 통해 신축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며 또한 건축물 취득세를 약 최대 20%까지 감면을 해줌으로써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세계, 제로에너지는 미래 환경을 위한 건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